자영업자 571만 명, OECD 평균의 무려 2배입니다. 매일같이 3,000명이 창업을 하고요. 무려 2,000명이 폐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 2,000명 중에 한 분이 되실 겁니까? 안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성공의 창업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실 두 분 소장님입니다. 자, 먼저 고경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셨습니다. 김상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수 창업, 전수 맞다, 사부 뭐 이런 창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뭐 사부 맞죠. 따고.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다가 운전하다 보니까 요리 학원이 크게 있더라고요. 아, 요리 근데 학원. 거기 밑에 전수 창업이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리 학원 선생님이 노하우를 알려주고선 창업을 하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전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이제 그 뭐 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네. 전수 창업이라는 그 타이틀을 거는 요리 학원들이 있어요. 네. 그 레시피만 제공하면서도 전수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시 이해하면은 전수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네. 부분 전수일 네. 가능성이 많다.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전수 창업,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일단 그 성공한 점포를 모델로 삼아서 네. 그분들한테 그 핵심 가치를 네. 그대로 다 전수받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기간이 되겠죠. 기간. 그러니까 특정 기간을 다 상당히 정하기도 하는데 네. 자신이 완전히 그것을 전수받을 때까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3일이면 돼, 뭐 3개월이면 돼 이게 아니라 자신이 들어가서 난 이제 완벽하게 배웠다라고 느낄 때까지 배우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것이 사분의 전수 창업이다. 하선하거나 할 때까지. 저는 이 전수 창업 그럼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저쪽 M본부에서 그 당시에 신동엽 씨하고 같이 했던 그 열심히 가게 오픈해줬던 프로그램이 있었죠. 있었죠. 예. 가서 뭐 매출하기나고 그렇죠. 성공 막 이런 거. 그때 그 컨설팅의 방법론을 제가 전수 창업으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수 창업의 아버지지. 그렇죠. 내가 아빠예요? 핸델이에요, 핸델. 전수 창업의 어머니. 어. 그래서 실제 이론과 체계 이런 형태를 다 정리를 했고 나는 현장에서 실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도 가장 많이 알고. 시장에서 사업성이 검증된 브랜드를 찾아가 그 사장님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신 있을 때까지 배우고 단순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 사장님의 운영하는 철학, 가치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얼핏 보기에는 저것도 체인점 아닌가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점 형태의 창업법, 이게 전수 창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곳에서 그대로 배워서 나의 독립점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것이 단순히 만만, 비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장님이 성공한 모든 요인들을 다 배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왜 필요한지는 얘기를 확실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수 창업의 한번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인천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소문난 맛집. 과연 그 명성답게 가게 하는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이 뜨거운 인기의 주인공은 바로 오겹살입니다.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중독성 강한 맛. 오겹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집중하고 진짜 육즙이 살아있어요. 종이점 맛집 하면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맛만큼 치솟는 인기. 그렇다면 가게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한 3,500에서 한 4,000 정도? 네, 그러면 연매출을 따지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특별한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사장님이 전담 코치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아니,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그러세요? 직접 창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일단은 뭐든지 알고 나서 뭐든지 시작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맛이라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만 좀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을 고르는 법부터 재료를 다루는 법까지 하나하나 단계별로 전수한다는 김정윤 사장. 일단 고기 손질은 다 배우셨으니까 오늘은 고기 토치하는 거 그 위주로
좀 배워볼게요. 가맹점, 체인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정확히 한 11분 정도 지금 이렇게 창업해서 지금 장사하고 계십니다. 오겹살 구이의 포인트가 되는 멸치젓 소스와 반찬 레시피 역시 빠짐없이 전수합니다. 전수 창업은 제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알려드리면 본인 스스로 직접 만드시고 또 개발하시고, 프랜차이즈는 그냥 본사에서 받은 제품을 그냥 내가 조리 없이 그냥 데워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처럼 확실한 기술 전수가 이루어지는 전수 창업. 이게 프랜차이즈하고 다른 게 내가 도제 시스템으로서 내가 전수를 받고 새 가게를 운영하면 그 뒤부터는 내 독립 창업 가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창호처럼 예. 스승 조언을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자기의 창의력이 더 가미되면서 강해질 수도 있어요. 청출어람. 네. 배운 내용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 전수 창업의 매력. 여기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터득하고 나면 비로소 나만의 가게를 열 준비가 끝납니다. 내 브랜드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고요. 가장 큰 그 마진율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내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프랜차이즈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고깃집 사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연매출 4억에 지금 뭐 도제 시스템으로 이게 전수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 도제 시스템으로 전수 창업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게 같은 경우는? 국내의 현재 시장이 도제식 창업을 전제했을 때에 대부분 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1,000에서 2천. 2천 정도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부분 아까 막걸리 레시피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또 실제 개점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실제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같이 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개점 일이 그 디데이는 모든 소비자는 심사자 평가자의 심정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그때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실망하는 건데 그때에 이 아무리 훌륭한 제자도 자기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정말 든든한 이 후원자가 딱 뒤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런 날 딱 봐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이 서비스 이런 과정에 다 포함됐을 때가 내가 볼 때는 진짜 도제다. 그래서 그 정도는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 전수 창업 받으셔서 사업 시작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왕십리 황학동 골목에 뭐가 있죠? 곱창 골목이 있죠. 그 곱창집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 젊은이 시절에 가서 저 어머님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돈도 없고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가서는 제 가게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 돈도 안 받고 그냥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 배신감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남녀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누구야? 무슨 이제 일하고 이제 뭐 하고 정리하고 곱창 뒤집고 굽고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스를 비율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수 받는 거지. 난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스는 내 눈앞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뭐 여쭤봤어요. 얼마? 돈을 그렇죠. 300만 원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 난 저 300만 원에 값어치도 없는 사람이었나. 뭐 이런 좀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3개월 동안 아까 무료 봉사를 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3개월을 또 3개월 더 늘려서 꾹 참고 또 3개월 더 늘렸다면은 내가 볼 때는 그 300만 원 주고 가져간 그분의 핵심 가치 이상의 가치를 이미 가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우는 실제의 고객 응대라든가 또 이 관리, 이 전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개점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훨씬 더 비싼 가치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분들은 부분 전수였다면 저는 약간 전수에 가까운. 진짜 전체를 받는 진짜 도제식으로 맛만 가져가서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준 씨도 되게 시행착오를 하신 거다. 왜냐하면 사전에 전수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거를 이 전수자인
모점포와 그다음에 창업 예정자인 허준 씨와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도 하나 곁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창업자 입장에서 어느 집이 모점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맞거든요. 이거를. 근데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 나 그거 안 해. 이러는 분들 더 많아요. 야,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러는데 뭐 전수비 얼마 주려고 500만 원 나 그거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전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고 우리 집이 이거를 통해서 한 집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동의하면서 진짜 전수자와 실질적인 창업자 사이는 가족 관계보다 더 끈끈한 하나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어떤 쌍방 간의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돼야 되는 거. 이게 전수 창업의 사실은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서로 간의 그러한 유대 관계와 그러한 이야기, 미리 어떤 계약이라든가 전문가 집단까지도 다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인데, 저 갑자기 궁금한데요. 예. 그러면 전수 창업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그 가게가 전수 창업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그럼 가가지고 그냥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 고객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가게 그럼요. 저는 모점포 정도를 결정할 때까지는 적어도 그냥 고객이 아니고 초 A급 울트라 단골 고객이 돼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내가 그 희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그 분을 선택하는 방법이거든요.